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성이 자동차의 글러브 컴파트먼트를 열었고 우연히 32만 루블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뛴다. 그것이 당신의 50번째 생일을 위한 당신의 꿈의 선물이 될까요? 가슴속에 희망이 고동치는 가운데 그녀는 머리를 완벽한 웨이브로 정리하고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그녀가 아닌 그녀의 형수이다. 한편 생일 소녀는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값싼 프라이팬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여기 제 공간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엘러 보리소프너는 항상 다른 사람의 공간에 대한 존중이 신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남의 물건을 만지지 말고 편지나 메시지를 엿보지 말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고르와 결혼한 지 22년을 지탱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의심도 싸움도 없는 평화로운 결합은 단지 공모와 일상일 뿐입니다. 3월 밤까지요. 그날 그녀는 스트레스가 많은 회의의 유산인 극심한 두통을 안고 직장에서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차의 글러브 박스에 진통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고어는 조심스럽게 항상 거기에 재고를 남겨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하고 있었고 차량은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문을 열었고 구겨진 휴지들과 휴대폰 충전기, 물티슈 꾸러미 속에서 약을 발견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그의 손가락 사이에 반짝이는 종이 조각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까르띠에 여성용 시계인 발론, 블루 모델을 참조하여 썰란 오브 타임 앤드 엘러건스에서 발행한 32만 루블 영수증. 그녀가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전화번호가 그녀에게 튀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산에 비해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50번째 생일이자 획기적인 날짜였습니다. 항상 경제적이었던 이고르가 그토록 거창한 몸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선물이 소소하지만 유용했습니다. 고급 진공 청소기, 여성의 날 골드 체인, 스파 이용권 등이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날 오후 센터를 걷다가 같은 모델의 시계에 매료되어 보석상 창문 앞에 멈춰 섰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눈치챘어야 했다. 그는 그 욕망을 기억 속 어딘가에 간직하고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틀림없다. 그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귀중품을 줄 때 언제나처럼 수줍어하는 이고르가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파란색 상자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섬세한 다이얼, 로마 숫자, 무브먼트의 블루 사파이어 등 디테일은 바로 세련미의 정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모델을 검색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상과 어떻게 어울릴지, 손목에서 어떻게 빛날지 상상했습니다.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이고어는 그의 여동생 터메러, 그의 처남 빅터 및 그의 친구 코베일레프와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축하하기를 고집했습니다. 엘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의 화려함보다 집에서 만든 저녁 식사의 친밀감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메뉴를 계획하고 쇼핑을 했습니다. 전날 그녀는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볼륨감 있는 컬러 바꾸어 그녀의 이목구비를 향상시키고 나이를 위장했습니다. 생일날 밤, 그녀는 허리가 꼭 맞는 남색 드레스를 입었고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약간의 메이크업, 그녀가 사랑한 진주 귀걸이, 그는 거울을 보고 승인했습니다. 50세에도 여전히 수업이 있습니다. 7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코베일레푸스가 장미 꽃다발과 초콜릿 상자를 가지고 먼저 왔습니다. 이고르는 신이 나서 부엌에서 소란을 피우며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물론 그는 긴장했다. 결국 그는 곧 놀라움을 드러낼 터였다. 터메러와 빅터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누이는 의기양양하게 입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녀가 입구의 옷걸이에 남겨둔 담비 모피를 퍼레이드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울려 퍼지는 로우컷 레드 드레스와 힐을 신고 있었다. 하지만 엘러의 세상을 멈추게 만든 것은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샹들리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까르띠에 발롱블루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로마 숫자, 메커니즘의 동일한 블루 사파이어. 당신의 꿈의 시계. 축하해요, 엘러. 터메러는 그녀의 뺨에 키스를 하고 값비싼 향수의 흔적을 공중에 남겼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젊습니까? 그 컬이 매력적입니다. 엘라는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고 비슷한 모델이었을 것이고 터무니없는 우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던 시절의 모든 곡선을 연구했습니다. 터메러, 정말 아름다운 시계네요. 코베일레프 부인은 시누이의 손목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타마라는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준 건 빅토르였어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서 싸운 적도 있었는데 고집을 부렸어요. 빅토르는 겸손하게 웃었다. 이고르는 처남의 등을 두드렸다. 그래, 비티야. 그게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엘라는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32만 루블의 바퀴는 그의 마음속에서 느리고 가차없이 돌아갔습니다. 이고르가 그 시계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아니면 오히려 언니의 남편에게. 그리고 평범한 급여를 받는 단순한 관리자인 빅토르는 어디서 그런 재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고르가 항상 타마라 역을 맡아 그녀를 보호하고 결산을 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보호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녀, 버릇없는 여동생. 저녁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엘러는 샴페인을 제공하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해 감사했지만 내부는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타마라가 머리를 다듬는 모습을 보았고 시계는 움직일 때마다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이고르가 그 몸짓이 마치 그의 행동인 것처럼, 마치 그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처럼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코베일레푸스는 스파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고급 조리기구 세트인 터메러와 빅터. 엘라가 상자를 열었고 아마도 할인점에서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들러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발견했을 때 안에 뭔가가 깨져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50년의 인생 동안. 만약 그렇다면 기껏해야 수백 루블의 비용이 드는 프라이팬. 매우 유용해요. 타마라가 우월한 어조로 말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방에서 바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엘라는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은 이고어의 선물에 떨어졌습니다. 금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지만 크기로 보아 분명히 시계 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것을 풀었다. 전기 주전자. 새롭고 아름답고 온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고장났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고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열 설정도 있습니다. 그의 처제를 위한 까르띠에 32만 달러. 아내를 위한 찻주전자에 5천. 엘라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건배를 하고 싶어요. 그는 거의 즐겁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물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프라이팬은 더욱 실용적입니다. 타마라는 그 말에 담긴 독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웃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심한 두통을 안고 차 앞 유리창에서 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영수증이었습니다. 보석상에서 32만 루블이었습니다. 까르띠에입니다. 그의 눈이 이고르와 마주쳤다. 재밌지 않나요? 이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빅토르는 샴페인 때문에 목이 막혔습니다. 타마라는 입술에 유리잔을 매달고 얼어붙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생각했다. 그는 여동생의 생일에 왕실의 몸짓으로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 모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까르띠에 발롱 블루, 블루 사파이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나는 오늘 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방 안의 정막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어졌다. 그런 다음 운명이 잔인하게 아이러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문이 열렸고 타마라는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 달에 5만 루블을 벌던 형의 선물, 아파트를 빌리기 위해 10년 동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빌렸는데 갑자기 펑펑 32만 까르띠에를 들고 나타난 그 기적은 존재하지 않나요, 이고르? 엘라,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남편은 여동생 시계 사는데 32만 달러를 썼습니다. 22년 동안 그의 곁에서 아들을 낳고 어머니를 참아주고 사업이 부도나자 투잡을 하며 집안을 부양했던 나는 1,500루블의 중국 프라이팬을 얻었다. 타마라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겼고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빚. 엘라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고어는 이미 3년 전에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그는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빅터에게 자동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빚이 또 뭐야, 타마라. 항상 손을 내미는 자매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빚. 엘러, 진정하세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고어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길이 타오르는 듯 멀어졌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값비싼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까르띠에는 필요 없어요. 나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단지 주방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라이팬. 주전자. 계란을 프라이하거나 물을 끓여야 할 때 사용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코발리오바 부인은 당황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치 우주의 답이 담긴 것처럼 샐러드를 접시에 담아냈다. 빅토르는 마치 바닥이 그를 삼킬 듯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시나요? 앨런은 찰칵 소리를 내며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을 원하지 않아요. 찻주전자도 마찬가지다. 22년간의 충성심을 이루기기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걸어갔다. 이고르는 신경다발처럼 일어섰지만 그가 손에 닿기도 전에 문이 찰칵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는 노크하고 애원했지만 앨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을 꺼내서 그 안에 물건을 채우기 시작했고 움직임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20분 후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한 박물관의 조각상처럼 여전히 고정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타마라는 울었다. 방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이고르의 모습은 발밑의 바닥이 유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막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엘라,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고요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족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택시는 그녀를 스베틀라나의 집으로 데려갔고 스베틀라나는 아무런 질문 없이 그녀를 꼭 끌어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이고어는 전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스베틀라나의 창문 아래에 나타나 끝없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터메러는 또한 그녀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빅터의 아이디어였으며 이고어가 도움을 주장했다고 맹세하면서 히스테리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엘라는 읽고 지웠다. 일주일 후 그는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어는 첫 번째 청문회에 참석하여 그녀를 설득하고 세상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엘라는 파도 앞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정은 빨랐습니다. 재산에 관한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 집은 결혼 전 그의 집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유. 3개월 후 판사가 의사봉을 두들겼을 때 엘라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날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온 세상이 깨끗하게 씻겨진 듯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50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근무 시간은 인간적이었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인근 도시를 여행하고 서두르지 않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쇼핑몰에서 이고르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늙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고 자세는 구부정했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앨런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 나는 스베트라너로부터 터메러와 빅터가 1년 후에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계는 팔아야 했습니다. 빅토르는 실업자가 되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5분 동안의 변덕으로 32만 루블이 바람에 던져졌습니다. 이고어는 심지어 그녀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직장에 꽃을 보내고 편지를 썼습니다. 엘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 즉 단순하고 순수하며 평화롭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따를 필요가 없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다음 생일인 51세의 그녀는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축하했습니다. 선물은 책, 화장품, 연극 티켓 등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년 후 그는 은퇴한 동갑내기 엔지니어 미하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전시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열정은 없습니다. 단지 서로를 보완하는 두 명의 성인뿐입니다. 그들은 박물관을 방문하고 극장에 가고 소풍을 갔습니다. 미하일은 결코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지 않았지만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날에 그는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화려한 로고 없이 단순하며 일반 상점에서 5천 루블에 구입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손목에 착용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2만 루블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무언가, 즉 사랑과 존경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시의 또 다른 구석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이고르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휙휙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곱슬머리를 한 50세 엘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끄고 보드카를 한 잔 더 따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마라가 사온 프라이팬은 찬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매일 아침 주전자에 물이 끓었지만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22년 동안 이 집을 단지 주소가 아닌 집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고르가 너무 늦게 배운 유일한 교훈이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유지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존경심의 부족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까르띠에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